네, 주식장은 쉬어가도 인사이트는 계속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투자 공부할 시간이죠. 저희 상한가 막내 아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상한가 막내 아들은요, 주식계의 바리스타와 함께 합니다. 저희 프로님만의 기법 강의와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또 이번 주장 복귀도 해보시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한번 알차게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먼저 시장 체크 한번 살짝 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6월 마지막 금요일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 6월 달은 딱 하루 거래일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겠죠. 코스피가 이번 주에 이제 3,100선을 터치를 하면서 3년 9개월 만에 고점을 형성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또 이제 차익 실현인 건지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좀 하락을 보였는데 이게 계속해서 하방이 열려 있는 건지 단기 차익 실현인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코스닥도 800선을 11개월 만에 터치를 했지만 역시나 주 후반에 좀 지수가 밀리면서 781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2분기 실적으로 또 관심이 옮겨갈 타이밍인데요. 이번 주는 또 개인이 많이 참여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실적과 앞으로의 수급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있을지 저희 프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주식계의 바리스타입니다. 송진 프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 이제 6월이 거의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25년도 상반기 여러분들 수익 어떠셨습니까? 저는 수익 정말 크게 봤는데 우리 이제 하반기가 곧 있으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또 하반기에도 큰 수익 같이 한번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잘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프로님, 그럼 저희 일단 시장 체크 좀 해주시죠. 이번 주 지수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일단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으로 이제 좀 상방이 제한된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차트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게 코스피 주봉 차트인데 우리가 이런 저항선들을 그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던 자리가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이쪽에서도 우리가 저항을 맞고 크게 한번 하락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자, 이런 학습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자, 3,100포인트 근방에서는 한번 차익 물량들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자, 이게 뭐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내려가느냐와는 좀 그쪽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좀 찬성은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던 자리이니만큼 이번에는 뭐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7월 초에 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큰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이 저항선 돌파해가지고 21년도 3,300포인트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이쪽 저항선 부근을 돌파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추세 저항에 걸리면서 이 800포인트 근방에서 우리 한번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불타는 국장에 좀 비투가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20조를 넘고 좀 미수거래도 이제 하루 새에 700억이 급증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투를 하게 될 때는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대신에 이제 투자자 예탁금 잔액 추이도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자, 이번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 주간 증시 요약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주도주가 좀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강세를 보였던 건 역시나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지주사라던가 이 엔비디아라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업황 기대가 있는 반도체 쪽, 그리고 AI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력기기 등이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자, 약세 흐름은 우리가 이제 조방원이라고 얘기하는 이 조선 방산 원전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이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가 고점 신호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섹터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이제 주 막판에 차익 실현을 했는데, 자, 6월 이제 상반기가 끝나면요, 이 기관이라던가 이런 쪽은 이제 결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도세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자, 외국인이 뭐 매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작년처럼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로 돌아서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확신을 우리가 갖고 시장을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이제 개인 매수 우위 속에서 하방을 지지를 해주면서 큰 조정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강세의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체크 가능하겠고요. 자, 주 초반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휴전 소식에 시장이 좀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 주 막판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들이 매크로 환경에 좀 더 주목을 하면서 시장이 상방도 막히고 하방도 막히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정리를 하자면 상방 요인, 자, 전쟁 리스크 완화가 있겠고, 상법 개정, 이거는 국내 요인이죠. 상법 개정 등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방 요인은 아까 전에 코스피 차트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기술적 가매수 구간에 진입을 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 차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자, 미국 관세 영향권입니다. 자,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미국에서 이제 캐나다랑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서 안 좋은 악재가 터졌었고,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고점을 찍고 밀리는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7월 9일이죠. 7월 9일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장이 이거를 빌미로 조정을 한번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기간에서 겁먹고 시장을 도망치는 게 아니고 이 조정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좀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주간 증시 요약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도주가 숨고르기를 하면서 순환매가 돌았던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7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영향권에 들어가는 시기가 됩니다. 어떤 흐름들을 우리 지수가 보일지 사실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대응은 또 잘 할 수 있겠죠. 이 대응을 함께 하시려면 저희 또 바리스타 송진 프로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상반기 결산 겸해서 수익률 좀 어떠셨을까요? 지금 지난주 저희 상한가 막내 아들과 함께 하셨다면요. 수익률 두 자릿수는 아마 기본으로 가져가셨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히든 종목이 좀 압권이었습니다. 뭐 저희가 HVM과 뭐 이스페타시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히든 종목은 두산 밥캣이었거든요. 이 두산 밥캣은 한 주 만에 40%의 수익률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또 첫 번째 나와 주셨을 때 히든 종목이었던 실리콘2 역시 40%대 수익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히든방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히든방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프로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 히든방에서 결국에 그래서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 수익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수 공략 당일에 14% 정도 수익이 나왔었고, 자, 넥서스 같은 경우에도 매수 공략 당일 10% 수익, 그리고 유라클 같은 경우에도 9%, 두산 로보틱스는 23% 수익이 났고요. 자, 원익 같은 경우에도 되게 강조를 했었어요. 우리 최석현 프로께서 강조를 했던 종목인데, 자, 원익 같은 경우에도 승률 90% 종가 매매에 들어가가지고 자, 최대 이제 29%까지 상승이 나왔었다. 그 현대오토에버도 상당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 히든방에서 자, 매수 공략 당일 10%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자, 휴림로봇과 하나도 결국에는 14%, 15%대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이 히든방에서는 우리가 이제 단타 급등주 매매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꼭 따라오셔가지고 단기 수익도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월 우리 이제 14일이었죠. 저희 최석현 프로님께서 공략주로 두산 에너빌리티 언급을 해드리면서 시총이
무조건 40조는 넘어갈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6월 16일 월요일이었죠. 방송 이후에 시가 기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7만 원 이상인 29% 상승이 나와줬다. 그리고 이 종목 결국에 최석현 프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41조 넘어가면서 자 시총 40조 갈 종목이라는 약속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바리스타 저를 아는 분들께서 제가 이제 커피잔 패턴 매매를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 주식 바리스타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1월부터 그러니까 우리 상반기를 한번 보자고요. 1월에는 제가 LIG 넥스원 자 99% 상승이 나왔고요. LS 일렉트릭 71%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외 종목들도 정말 많은데 자 2월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너지 솔루션 상승률 134% 기록을 했고요. 자, 3월 같은 경우에도 세트레가이 15%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3월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또 그러면 수익이 저조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4월에 그 트럼프 상호관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히든방에서는 자, 현금 비중 확보에 좀 더 중점을 두면서 3월에 이제 4월에 나올 조정을 좀 기다리면서 현금 확보를 좀 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에 만족을 했었다. 그래서 시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3월은 쉬웠지만 4월부터는 이제 새롭게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솔루션 66% 상승을 했고 5월 같은 경우에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유 중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기준으로는 75%까지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6월. 자, 6월이 중요하죠. 최근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여기 방송을 이제 3번째 출연하는 건데요. 2번 출연을 해서 총 6개의 종목을 드렸었어요. 그 6개 종목이 모두 정말로 리얼로 100% 적중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6월 대박주로 알려드렸던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자, 상승률 20%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어제 저녁이죠. 그러니까 어제 장 마감하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트레이딩에서 신고가 갔습니다. 제가 일진전기 신고가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이다라고 강조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종목 현대마리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21%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다. 그리고 실리콘투가 또 대박이었죠. 그래서 제가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를 좀 강조드리겠는데 자, 실리콘투는 상승률 44%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방송에서 공략했던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HVM이었죠. HVM 현재 14% 상승률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이제 반도체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17% 상승이 나왔었다. 그리고 지난주 히든주였던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자, 북미 수출이라던가 3분기 건설업 회복 타이밍까지 저 PBR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저 PBR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대박주의 냄새가 난다라고 했었고 자 결국에 이틀 만에 40%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히든방 입장하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저와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죠? 제가 힌트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월을 준비하자 대박주. 7월에 저는 주도 섹터 통신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히든방 입장하시는 분들 이제 7월 시작 하루 남았거든요. 월요일 날 저와 함께 통신주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는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대비도 저희 상한가 막내 아들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뭐 지수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나도 지수와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송진 바리스타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송진 바리스타의 히든방을 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월요일부터 장중 대비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2가지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 문자와 QR코드입니다. 2가지 중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송진이라고 2글자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히든방에 바로 입장이 완료고요. 만약에 문자보다 QR코드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카메라를 실행하셔서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가 어디
확인 나시는 분들 지금 화면 하단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가져다 대주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조그맣게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입장이 완료니까요. 월요일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한번 든든하게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또 필승 비법 한번 만나보셔야겠죠. 송진 바리스타님의 필승 매매 비법 뭐가 있을까요? 자, 뭐 이제 아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커피잔 패턴이라고 해서 최근에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히려 종목을 찾아서 오시더라고요. 문의를 주시면서 이거 커피잔 패턴 아닌가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네. 너무 보람차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려 볼 테니까 꼭 공부하셔가지고 이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면서 매매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커피잔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필승 매매 공식입니다. 필승 매매 공식이고, 자, 이 커피잔 종목을 발굴을 하실 분들은 또 입장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 커피잔 패턴이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배워 가시면은 되겠어요. 자, 커피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이게 커피잔이잖아요. 요게 이 커피잔이 차트에도 나타난다라는 게 이 커피잔 패턴입니다. 자, 이게 차트에서 나올 때의 이 커피잔 모양인데요. 자, 하락하는 주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뭐 추가적인 모멘텀 혹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용을 해서 자, 주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주가가요, 이 정고점을 한 번에 뚫는 경우는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고점 부근에서 한번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 조정을 받았을 때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매수 타점. 왜 그러냐면은 이곳을 다시 돌파하는 모멘텀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잔의 이 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손잡이 부근.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라는 게 이 커피잔 패턴의 기본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돌파를 꼭 생각을 해주세요. 돌파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돌파 안 하는 종목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돌파하는 종목들만 매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피잔 매매 비법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투자자의 심리의 발현, 투자 심리의 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슨 뭐 커피잔 갖고 이렇게 장난질하면서 그림 낙서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투자 심리가 발현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라는 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수세들이 들어오면서 고점을 형성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겠죠. 자, 내려올 때도 반등을 하면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또 물리는 투자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방 추세가 끝나고 장기간의 횡보 기간을 거치는데, 자, 이 장기간의 횡보 기간을 거치는 동안 여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은 빨리 이 종목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면은 자, 이 자리 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에 있던 투자자들이 한번 털고 나가게 됩니다. 뭐 손절을 하던 수익을 보던 어찌됐든 간에 한번 털고 나가게 된다. 그때 주가는 단기 조정 국면에 돌아서는 거고요. 다만 이때 세력의 손바뀜이라던가 추가 모멘텀들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을 통해서 강력한 저항대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파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가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들처럼 크게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파 시 강한 상승을 한다라는 거고, 이 상승 추세의 초입 매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돌파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고가권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상승 추세의 초입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으로는 이제 효성중공업, 이게 75% 상승 중인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가 컵이죠. 여기가 컵이 나왔었고 여기 이제 손잡이 부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죠.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가 들어가면은 크게 상승을 한다라는 게 이제 커피잔 패턴이니까, 자, 이 종목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기를 돌파했을 때 우리가 매수가 들어갔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현재
88만 원까지 큰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매수가 들어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75% 이상 현재 수익 구간이라는 거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이 효성중공업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승을 해서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시잖아요. 자, 또 신고가. 자, 75% 수익 돌파. 우리는 아직도 이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꼭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매수해서 끝까지 좋은 매도 타점까지 한번 갖고 가서 욕심을 부려보는 그런 매매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첫 방송에서 좀 공략주로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자, 이 종목 제가 1월 24일에 고가였던 37,550원 돌파를 할 거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도 방송 당시에 이미 돌파가 나왔으니,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면은 최소 36,000원까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고, 그 후 37,550원 돌파하는 신고가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우리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20%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 마감하고 이 신고가 돌파까지 이어졌던 종목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전력 기기주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HVM 마찬가지입니다. HVM도 2월 14일 고점을 만들고 한번 하락을 하면서 컵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컵 모양 만들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손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좀 재미없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할 때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HVM 같은 경우에도 자, 금요일 기준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3만 원 넘는 11%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이날 하루 만에. 그리고 돌파가 나왔으니 이제 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HVM 같은 경우에도 끝난 종목이 아니에요. 돌파가 나와서 이제 시작을 하는 종목이니만큼 히든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추가적인 공략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도 좀 많이 강조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자리에서 컵이 만들어졌고 손잡이가 나왔는데 이미 돌파를 했다라고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에는 꼭 잡아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렇게 추가 상승 나오면서 현재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주식은 뭐 종목도 중요하지만요. 어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느냐, 그리고 또 매도 타이밍까지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뭐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자산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필승 매매 기법도 알려드리는 거고요. 히든빵까지 준비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너무 신중하면 더 잘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이제 대응하시라고 지금 히든방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장의 시작과 끝 히든방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저희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문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송진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완료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죠.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카메라를 실행하셔서 지금 QR코드에 가져다 대주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입장 완료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오셨다가 월요일에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월요일날 장 시작되는 대로 바로 송진 바리스타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기법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한가 막내 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즘같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장에서 나만 잃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함께 계좌 채워가야겠죠. 계좌 든든하게 채우고 싶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항상 열려있는 히든방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매매 기준으로 이제 종목들을 좀 선별할 수 있는 이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한번 챙겨볼게요. 자, 여러분들 좀 이거는 집중을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에 정말 좋은 시장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익을 또 못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수익을 못 보는지 네.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간단한 건데 이걸 안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거를 수 있는 안목. 자, 우리 매매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자, 상승장인데 내 종목만 오르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사기만 하면 좀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식 명언에도 자, 고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수하는 순간 모든 가격이 고점이 됩니다라는 주식 명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이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의 특징, 매매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매매 기준이 됐든 본인이 딱 들어가야 되는 자리,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 혹은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 이런 기준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돈을 상승장에서 벌 수가 있어요. 다만 이런 매매 기준조차 없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아무리 불장이고 상승장이 온다고 해도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거 좀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를 잘 안 보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반성도 필요하신 거고,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다, 나 좀 매매 기준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저한테 배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점 매수에서 물리거나 아니면은 소외주죠. 우리 이 소외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물리거나 이러는 분들이 꼭 있단 말이죠. 특히 이 소외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막 지하 3층까지 이렇게 차 안내를 해주잖아요. 차들이 많이 주차가 돼 있어서. 근데 지하 4층, 지하 5층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야, 이거 지하가 더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가 매수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던 자리가 정말 거기가 저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밀린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종목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 이 종목 분석 방법은 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적인 분석과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나뉩니다. 자, 기본적인 분석은 자, 기업이라던가 업황 혹은 매크로 경제 상황들을 좀 보면서 분석을 한다라는 건데, 자, 이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들어갑니다. 숫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숫자 계산하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뭐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전문가분들, 저와 같은 전문가분들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서 자료들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조차 읽지도 않으면서 주식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기본적인 분석에는 업황이랑 그리고 모멘텀, 이제 기업의 재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기업의 성장세, 매출이죠.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기술적인 분석인데,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차트. 이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를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반전인지 아니면은 역배열 장기 우하향 추세에 있는 종목인지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분석도 상당히 중요한 분석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 차트를 보면서 내가
딱히 이렇게 매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고 있으면은 이거 내가 따라가야겠다. 혹은 너무 고점인 종목들을 보면서 차트 보면서 이거 고점인 것 같은데 스스로 그냥 판단을 지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주가 차트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이게 저가인가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저가 매수를 했다가 더 물리게 되거나,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분석도 분명히 중요는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술적인 분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커피잔 패턴으로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업황을 보자라는 겁니다. 업황을. 제가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지난주에 추천을 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이 HBM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렸었고, 특히 낸드 가격이 올 하반기 이 10%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낸드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낸드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 이 수요가 탄탄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상승에 어떻게 보면은 증거 자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정말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자, AI 반도체 칩의 대장주, 글로벌 대장주이지 않습니까?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이제 150달러대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HBM 수요가 폭발적인 것들을 또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업황들을 체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소비하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이제 AI 성장이라던가 자,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지속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AI에다가 100조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데이터 센터를 늘려야지 AI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이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 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을 지금 이제 바닥을 지나고 상승을 하고 있다.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전기차 시장은 어떤가요? 전기차 시장은 최근에 유럽 쪽은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자, 시장 자체의 성장세는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산 전기차들이 저가 공세를 때리면서 사실상 차량이 판매가 돼도 흑자를 내는 기업들이 뭐 테슬라 말고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차전지는 아직도 업황 캐즘에서는 탈피를 못하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낸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차전지는 이 리튬 가격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리튬 같은 경우에도 자,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가격이 하방 추세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말은 리튬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리튬을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리튬을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튬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 원자재 가격들을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업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업황이 좋지 못하면 주가는 절대 진짜 반등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2차전지가 조금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2차전지 또 물타기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자, 2차전지가 찐 반등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업황 또 하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충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 전력망 교체 시기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유럽도 전력망이 노후화돼서 현재 유럽 쪽으로도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다. 어떤 거예요, 이거? 이게 전력기기라는 겁니다. 전력기기 업황도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원자재. 전선하면은 구리죠, 구리. 자, 현재 구리값이 사상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리값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전력기기 업체들한테도 이 구리값을 우리 제품에다가 전선에다가 바로 전가를 하면서 큰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업황을
그 분석을 할 때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낸드값 상승 중이어서 업황 좋다. 전력기기 구리값도 상승 중이어서 업황이 좋다. 다만 2차 전지는 리튬 값이 아직도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예시 종목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봐볼게요. 자, 이수페타시스 많이 제가 공략을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 커피잔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3일 58,000원. 자, 이 가격을 돌파하는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HBM 수요가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신고가를 가고, 우리나라 대표 대장주인 SK 하이닉스도 52주 신고가를 갔어요. 그러면 이스페타시스가 그 다음으로 52주 신고가를 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일진전기 마찬가지로 전력기기 아까 구리값 상승한다라고 했죠. 정말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이 종목도 1월 24일 고점을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드렸었어요. 자, 기술적으로는 커피잔이 돌파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통해서 현재 52주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실까요? 기본적으로 업황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얼마나 상승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자는 거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대장주지 않습니까? 자, 23년도 고점이었어요. 23년도 고점 이후에 자, 커피잔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월봉으로. 그리고 주봉으로도 커피잔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자리들을 돌파를 할 때가 업황의 반전이 있는 건데 돌파를 못 하죠. 여기서도 현재 돌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봉 차트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번에 상승이 나온 게 정말 찐 상승이냐라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55,000원 돌파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도 꼭 참고를 하시면서, 자, 결국에 커피잔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종목을 걸을 수 있는 항목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 아까 말씀드렸죠. 업황,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이제 기업마다 개별 재료들이 또 있겠죠.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커피잔 제일 중요하죠. 커피잔 패턴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만의 이제 매매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종목 분석하는 방법과 어떤 산업들이 또 각광을 받을지 이제 잘 체크를 해야 주가의 상승세를 함께 할 수 있는데 요즘 뭐 AI나 반도체 업황이 좋으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저렴해 보이는 거 아무거나 매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같은 섹터와 테마 내에서도요, 종목의 움직임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별뿐만 아니라 이 타점도 굉장히 잘 잡으셔야 되고요. 또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진짜 상승 전환을 한 종목인지 또는 내가 잘 보고 있는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시장을 보는 눈이 없어요. 종목을 잘 못 고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신 분들 저희가 히든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근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으로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송진이라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입장 완료고요. 또 다른 방법이죠. QR코드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에 카메라를 실행하셔서 지금 화면에 크게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화면에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역시나 입장 완료니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와 QR코드 하나씩 지금 설명드렸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놓치신 분들께서는요. 저희가 방송 중간에 계속해서 하단에는 QR코드, 상단에는 문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메모해 두셨다가 들어와 주시면 월요일부터 시장 대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기법 매매와 그리고 매매 기준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도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빨강색으로 물들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반기 저희 송진 바리스타와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요. 하반기 시장 7월 달 어떤 종목들과 함께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제가 또 분석을 통해 가지고 후보군들을 정해놨었는데 네. 또 오늘도 제가 2개 이제 공략주를 갖고 왔고 추가적으로 하나 히든주까지 해가지고 총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공략주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네. 자,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은 어떤 종목이죠, 여러분들? 원전 쪽입니다. 원전 쪽. 그래서 이 고리 1호기 해체가 최종 승인이 났었는데 금요일 날 주가 흐름은 좋지가 못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재료가 1호기 해체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요. 이 원전 해체에서 자, 전 세계 영구 정지 원전이 214기라고 합니다. 214기 가운데 현재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불과 25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11%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고리 1호기 해체가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자, 향후 이러한 이제 우리가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규모가 대략적으로 500조 원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전기술이 자 1호기 해체 최종 승인이라는 어떠한 뉴스로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모멘텀들은 가지고 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아니지만 이 SMR이라던가 원자력 기술의 수출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혜도 원전 쪽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전을 고객사로 둔 만큼 안정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한전 기술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보겠습니다. 좀 크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이제 2010년도인데 자, 커피잔 여러분들 보이실까요? 이게 컵이고 손잡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손잡이를 올해 최근에 돌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 2010년도 고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거를 체크를 연봉상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자,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로 좀 더 디테일하게 봐볼게요. 자, 이 자리가 컵이고 여기가 손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월봉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이번 달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눌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가 알려드린 커피숍 매매 방식처럼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2010년도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그러한 상승 추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이격도라고 하는데 5일선과 꽤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이평선들이. 자, 이 이격도를 좁히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로 사는 게 아니고요. 히든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저점 잘 파악을 해서 지지선에서 매수 들어갈 거니까 꼭 입장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대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갖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수혜주죠. 우리 바이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수혜주인데 자, 3분기 8월에도 금리 인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는 바이오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ADC 차세대 항암제 시장이라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ADC가 표적 항암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우분들 보면은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잘라내고 다들 하시지 않습니까? 머리카락도. ADC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포는 배제를 하고 정말 그 문제가 있는 암세포들만 공격을 하는 그런 항암 치료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DC가 차세대 항암제 시장으로서 47조 원 규모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미 이 리가켄 바이오는 2개의 글로벌 빅파마, 그러니까 글로벌 큰 제약회사와 계약을 했고 추가적으로 한 개사와 이 계약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모멘텀도 재료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제2의 ABL 바이오 혹은 우리 알테오젠 유명하죠. 자, 제2의 ABL 바이오 혹은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리가켄 바이오도
강한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는 해요. 그런데 자, 고점을 만들고 이 자리에서 30% 가까운 조정이 가격 조정이 나왔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쌍바닥 만들면서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돌파를 하러 가는 움직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자, 일봉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좀 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 자리에서 여기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이미 나왔었는데 돌파 나왔다가 밀렸었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큰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자, 이 자리가 이수페타시스 제가 공략했을 때 자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돌파를 제대로 못하고 이랬던 모습들이 리가켄 바이오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했고 이수페타시스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 한정기술 저와 함께 히든방에서 매매 공략해 보실 분들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링크 타가지고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인 한전기술 말씀해 주셨고요. 원전이 이제 만들 때 또는 해체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리 1호기 해체가 최종 승인이 난 만큼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이제 금리에 좀 민감한 제약 바이오 관련주죠. 이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들도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또 차트의 흐름이 커피잔 매매법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히든방에서 저희 송진 바리스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와 위에 문자로 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는 진짜 히든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히든 종목의 수익률이 굉장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앞서서 살짝 힌트를 주셨잖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 제가 두 번의 히든주를 가지고 와서 평균 40%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거를 꼭 알고 일단 이거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월 준비하자 주도주 제가 힌트를 드렸었는데, 자, 통신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통신주를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재료들이 있는데요. 자, 7월 4일에 이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를 합니다. 이 주파수 경매가 있던 해에는 통신주들이 미친 상승을 했었던 전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미국 주파수 경매에 자, 불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 게 통신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종목인데, 자, 코스닥으로 쏠릴 자금, 자, 미리 우리가 이제 선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통신주는 먼저 여러분들이 AI 하면은 우리가 반도체 혹은 뭐 전력망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AI의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확히는 통신 인프라입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 자, 6C는 AI 시대의 국가 인프라로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 통신 없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돼 있는 AI는 결국에 클라우드에 갇힌 두뇌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미네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스카이넷이라는 게 결국에는 로봇들을 조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 인프라에 주목을 해야 된다. 자, 히든 종목 여러분들 컴 나왔죠? 이제 돌파만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아직 고점에서 크게 하락한 이후에 현재 추가 상승 여력 돌파 나오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꽤나 큰 종목이다. 30%에서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만큼 꼭 들어오셔서 저랑 함께 매매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힘을 숨기고 있는 마지막 히든 종목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종목 궁금하시다면 히든방에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송진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